그것은 우리 이에 붙어 있는 잇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닦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내에게 많이 생기는 뿌리 충치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파트너스 TV 의료 헬스케어 전문가 33년차 치과의사 김종철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대신 이를 닦아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바쁜 직장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로봇이 대신 이를 닦아줍니다. 최근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시판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술 정말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로봇이 아닙니다. 바로 잇몸입니다. 우리는 하얀 치아만 보는데요. 근데 그 치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잇몸입니다. 집이 무너질 때는 벽이 아니라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치아의 기초는 잇몸입니다. 60대 이후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치가 아닙니다. 치주질환, 쉽게 말해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잇몸병은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나도 우리가 그냥 넘기기 일쑤고요. 조금 붓는 것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잇몸뼈가 조용히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립니다. 선생님,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데 왜 이러죠?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플라그입니다. 플라그가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가 아닙니다. 세균이 모여 사는 끈적한 마을을 플라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싱크대 하루만 안 닦으면 미끌거리죠. 그런 것들을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입안의 세균들이 만드는 바이오 필름을 플라그, 우리말로 치태라고 하는데 이 치태가 잇몸병의 원인입니다. 치태 1mg 안에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있는데요. 겁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세균들이 있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 플라그가 잇몸을 공격하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플라그는 치아의 음식물 씹는 면이 아니라 치아에 붙어있는 잇몸의 경계 부위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잇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그들이 잇몸을 공격해 잇몸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플라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그는 우리 모든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요. 그것은 세균들이 서로 단단하게 엉겨붙어 있으면서 지들끼리 보호를 하려고 미끌미끌한 막들을 쳐놓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그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고요? 플라그는 우리가 음식물 씹는 면에는 그리고 앞면 같은 데는 플라그는 우리가 야채라든지 섬유질 물질들을 씹으면 많이 씻어져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내려갈 수 없는 곳인 이하고 잇몸 경계 부위 그리고 이하고 이 사이 부분에 플라그가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요. 플라그가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칫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강청정제라고 가글렉 있지 않습니까? 세균 자체는 99%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플라그는 헹궈낸다고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그의 지수는 한 50% 정도 낮출 수는 있지만 플라그 자체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리적으로 칫솔로 플라그를 제거되지 아니하면 잇몸병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칫솔로 잇몸 쪽을 잘 문질러서 플라그를 제거해줘야 잇몸병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프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침 속에 있는 칼슘 성분들이 프라그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치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틀이나 3일 후부터 치석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일 정도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칫솔로 절대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드러운 프라그를 칫솔로 철저하게 잘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치석은 우리가 침 속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 칼슘이 우리 뼈를 이룬 주 성분이기도 하고 프라그와 같이 결합을 해서 입뿌리 쪽에 달라붙어서 자꾸 입뿌리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잇몸을 녹아내리게 하고 잇몸뼈를 녹아내리게 해서 결국엔 이가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첫째로 치석이 생기지 않게 프라그를 잘 제거하는 것. 두 번째로 치석이 생기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잇몸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자기 치아로 식사하시는 분들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잘 씹는다는 것은 영양을 잘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영양이 고루 섭취되면 근육이 잘 유지되겠죠. 근육이 유지가 되면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기에 씹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삶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잘 붙들고 있는 건강한 잇몸은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의학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잘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잘 씹고 건강한 음식을 주로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수면 부정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잘 움직이십시오.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잇몸은 스트레스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 잇몸병은 생활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이 닦기 습관이 마음도 상쾌하게 건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일수록 이가 아닌 잇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닦는다 보다 잇몸을 닦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잇몸이냐? 그것은 우리 이에 붙어 있는 잇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닦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내에게 많이 생기는 뿌리 충치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어떤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신다면 칫솔 헤드는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안 구석구석 잘 닦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칫솔모는 부드러운 모근을 가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입뿌리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공간에는 치간 칫솔을 꼭 사용을 하셔서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칫솔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서 잘 닦아도 프라그 제거율이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간 칫솔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70에서 90% 프라그 제거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이 닦기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칫솔을 잡는 방법은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칫솔을 대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칫솔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칫솔은 절대 센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살랑살랑 움직이게 잡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쥐어서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난번에 칫솔 이를 닦는 것들은 이를 닦는 것들이 아니라 잇몸을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잇몸, 이 부분에 포인트를 닦아야 됩니다. 먼저 칫솔모를 잇몸에다 갖다 대고 잘 움직이면서 이하고 잇몸 사이에
살짝 칫솔을 끼웁니다. 요거는 45도 각도가 되겠습니다. 살짝 끼워서 아마 잇몸 쪽에 여러분들 스스로 살짝 칫솔모가 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때 바이브레이션을 줄 때 살짝 진동을 주면서 이리를 닦으면 됩니다. 한 10번 정도 닦고 앞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닦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방법을 쓰지 않은 분들은 이가 닦이겠느냐, 그리고 답답하다, 복박복박 나고 닦는 습관들이 들인 분들은 더 그럴 건데, 프라그는 부드러운 것이라 그랬죠. 충분히 닦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모를 가진 칫솔로 이하고 잇몸 경계 부위에다가 45도 각도로 칫솔모를 갖다 대고 앞뒤로 살짝 진동을 주어서 10회,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10회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를 닦는 순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해가지고 닦으시면은 빠뜨리지 않고 닦을 수 있는데요. 저는 왼쪽 안에부터 쭉 닦고,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위에 안쪽부터 닦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바깥쪽으로 쭉 닦고, 아래쪽 오른쪽에서 닦아가지고 왼쪽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면 빠뜨린 데 없이 잘 닦아집니다. 그리고 제일 닦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치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아래 앞니 안쪽인데요. 여기에 치석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이 부위를 철저하게 잘 닦아야 되는데요. 닦을 때는 칫솔을 이렇게 잡고 칫솔모를 중간에 이렇게 갖다 대고, 마찬가지로 이하고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살짝 끼이는 느낌이 들면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서 앞으로 10회 진동 주고 옆으로 옮겨서 진동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잘 닦아주면 되는데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이 제일 안 닦이는 부위가 오른쪽 치아의 안쪽 부위입니다. 그럴 때는 칫솔을 살짝 돌려서 잡아가지고 역시나 이하고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이렇게 살짝 진동을 하듯이 닦아주시면 훌륭하게 잘 닦아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입안에 있는 거품이 가득 찬 양치물을 뱉어내시고, 그리고 치간 칫솔을 사용을 들어가는 공간에는 잇몸하고 이 뿌리가 닦이는 느낌이 들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고, 5회에서 10회 정도, 그리고 옮겨가면서 닦아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닦고 나서 마지막으로 양치물을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훌륭한 이닦기가 되겠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20%에서 40% 프라그가 제거되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 꼭 치간 칫솔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구강 건강에 대해서 권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칫솔질은 하루에 2번 불소치약으로 닦으라입니다. 저는 30년 진료 끝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는 하루 3번, 3번 이상 식사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잇몸부터 닦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잇몸부터 닦는 하루 총 10분이 삶의 10년, 아니 평생을 지킵니다. 로봇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로봇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밤 치아가 아니라 잇몸부터 닦아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자. 신의 파워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구독, 좋아요는 우리의 파워입니다. 감사합니다.